안녕하세요. 문서연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생이 질문한 내용에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한 1년, 2년 정도 동안은 유튜브를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가끔 Q&A에 답을 올린 적이 있지만 이거조차도 진짜 1년에 한두 개 올렸나? 그랬던 것 같아요. 커리큘럼이랑 그 다음에 모의평가? 이 정도 해설 정도만 올렸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진짜 열심히 취미로 유튜브를 할 때에는 국어 영상도 많이 올리고 본질 영상도 많이 올렸었는데 근데 벌써 그것도 한 7, 8년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며칠 전부터 계속 선생님의 채널에 이 댓글을 달았던 걸 알고 있어요. 선생님의 본질 영상을 좋아해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사회문화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이런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뭔가 뭉클한 거예요. 뭔가 잊고 있었던 선생님의 본질 영상도 생각나고 올해는 좀 이 김에 여유도 가질 겸 선생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결국은 유튜브를 못한 거거든요. 근데 여유를 만들려면 어떻게든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유를 가질 겸 나의 취미 생활이었던 이렇게 어딘가 한켠에 이렇게 치워놨던 유튜브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선생님한테 그 계기를 마련해 줬습니다. 자, 그래서 답변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사회문화를 선택하려는 이 친구는 지금 도표문항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선생님, 사문 도표문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도표문항이 주제별로 다양한 유형이 있다고 하지만 자료 내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옮기기, 가중평균 다루기, 절대치, 비율, 증가율 다루기 요 세 가지를 선지해서 묻는 것만 달라지면서 출제되는 게 맞을까요? 맞다면 어떤 새로운 유형으로 도표문항이 주어진다 해도 저 세 가지를 잘 할 줄 알면 그대로 적용해서 풀면 되는 거죠?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너무 잘 정리했는데요? 근데 이 세 가지라고 하기에는 진짜 본질은 이 두 가지입니다. 바로 절대치와 비율. 물론 선생님은 절대치, 비율, 그리고 증감률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감률은 결국 절대치와 비율의 시간의 개념을 넣은 것일 뿐 절대치와 비율이 그 본질이에요. 이게 메인. 그리고 이걸 좀 빠르게 그런 묻는 문제 풀이마다 좀 빠르게 풀기 위하여 벤 다이어그램으로 옮길 때도 그리고 가중 평균으로 다룰 때에도 있는 건 거죠. 그러니 오히려 이 세 가지? 물론 이거 다 하면 좋죠. 근데 이 세 가지보다 진짜 본질은 절대치, 비율, 증가율이라는 거. 요즘에는 감소율도 자주 물어봐서 선생님은 증감률이라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무엇인가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선생님의 책이에요. 비율 파헤치기. 결국은 비율입니다. 여기서의 분자값, 분모값 무엇인지 그리고 이 분자의 비율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이들이 비율이요라고 하는데 막상 비율이 뭐야 라고 하면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비율, 분모값 분의 분자값 곱하기 100입니다. 이걸 모르는 친구는 없어요. 만약에 내 몸무게가 50kg인데 그 중에 15kg이 체지방이었다면 체지방률은 30%가 되는 거죠. 이걸 모르는 친구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둘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즉 분자값이라는 건 분모값 곱하기 100분의 분자 비율. 근데 선생님이 요 위에 이야기를 할 때는 뭐 이런 거 쉬운 걸 얘기해요 라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밑으로 딱 내려오는 순간 당연한 걸 왜 물어봐요? 라는 친구들은 표분석이 진짜 쉬운 거야.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이과에서 사회문화 선택해가지고 사탐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수학도 잘해.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죠. 선생님이 이번 커리큘럼을 맨 처음에 예시로 들었던 친구 있어요. 사문 1등급 나왔어요. 생윤도 1등급 나왔어요. 연대 갔어요. 뭐 이런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 예고였단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수학을 안 한 지가 진짜 오래됐어. 근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 따라잡아서 자기 표분석의 신이 되었다. 중간에 선생님한테 막 자랑하고 그랬어. 자기네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기한테 물어보기도 한다. 이렇게 말이죠. 너무 기특하잖아요. 왜? 물론 계속 수학을 해왔고 이게 너무 쉬운 친구들은 사회문화 표분석 너무 쉽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그들은 자기의 방식으로 이미 풀이 방법을 다 만들 수 있는 친구들이야. 근데 혹시 중간에 수학을 안 했어. 그래서 사회문화를 선택을 했지만 너무 표분석이 어려워. 근데
이걸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그 근본을 가지고 자신감 가지고 접근하면 됩니다. 이게 다야. 항상 분자값을 물어봐요. 그럼 분모값을 찾아가는 거야. 그리고 분모값을 곱하기 100분의 분자 비율 해주는 거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자, 보자. 대부분의 문제는 분자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분자값 뭐죠? 체지방 15kg. 그럼 얘가 구멍이 뚫려져 있다고 생각해봐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얼만지를 모르는 거야. 이걸 찾아가래.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 이항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즉, 이 세모값이라고 치면 이 세모값 놔두고 그 다음에 얘 100 옮겨주고 50 옮겨주는 거야. 50 옮겨주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분모값은 분자로 되죠. 여기서의 분자는 아래로는 분모값으로 내려가죠. 그럼 100분의 30.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 있었던 분모값 이거 곱하기 100분의 분자 비율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자유자재로 움직이면 이제 사용은 끝났습니다. 예를 들면 딱 이거죠. A지역의 사회보험 비율이래. 이거는 A지역 전체 인구분의 A지역 사회보험 수급자 수. 얘네들이 절대치죠. 근데 시험 문제는 A지역 사회보험 수급자 수를 묻는단 말이죠. 이땐 전체 인구 찾아가고 이게 시험의 본질, 즉 분모값 찾기, 사회문화 표분석의 끝입니다. 분모값 찾은 후 분자 비율 적용해줘서 분자값 찾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책에도 다 정리해놨어요. 시험 문제, 분자 비율 자체를 비교하거나 분모값 비교하거나 분자값 비교하거나 스스로 비율 찾아 비교하거나. 선생님은 이걸 벗어나는 문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사문에 이게 다거든. 다만 이걸 시간 내에 풀기 위하여 분모값을 빠르게 찾아가기 위해 그리고 헷갈리지 않기 위해 벤 다이어그램도 쓰고 그다음 가중평균도 쓰는 건 거죠. 본질은 무엇이다? 절대치, 비율. 이게 다다. 다만 시간에 개념을 넣어서 증감률까지 같이 정리해두면 좋다. 절대치, 진짜 몸무게 자체, 그 다음 비율, 체지방의 비율. 결국 비율은 분자의 비율이다. 전체분의 부분일 수도 있지만 통통이 대비 날씬이라면 통통이가 기준값이니까 통통이 100kg 중에 날씬이 50kg 곱하기 100 해서 50%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두 개도 결국은 분모분의 분자. 그래서 분자의 비율이라는 건 똑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건 되게 잘하면서 이건 되게 어려워한다. 이것도 익숙하게 만들어야죠. 이걸 시간만 넣으면 증감률입니다. 통통이 100kg였는데 지금 75kg 되었어. 25kg 감소했네. 100 중에 25 빠졌으니까 25% 감소 이렇게 말이죠. 반대로 또 이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25% 감소야? 원래는 100kg였대. 그럼 얘 체지방은 얼마야?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증감률은 그냥 비율의 개념에 시간을 넣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가지고 어디 한번 문제를 풀어봅니다. 이건 사회보장제도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가중평균으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가중평균으로 풀든 아니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든 가장 중요한 본질은 절대치 비율의 부분이다. 가는 공공부조, 나가 사회보험인 상황에서 어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아까 분모값과 분자값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 만약 이 A지역의 분모값, 즉 A지역의 전체 인구를 X명이라고 하고 B지역의 전체 인구를 Y명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A지역의 가의 수급자 수는 몇일까? X 곱하기 100분의 4가 됩니다. B지역의 가의 수급자 수는 Y 곱하기 100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만약에 다른 조건이 없을 때에는 X와 Y의 사람 수를 몰라요. 그러면 이것의 분모값 모르니 분자값도 모르게 되는 거야. 비교 불가죠? 하지만 시험 문제는 얘네들을 비교할 수 있게끔 출제합니다. 무슨 얘기냐? 바로 이런 조건들이 주어진단 말이죠. A부터 D 네 지역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B와 D 지역의 인구는 각각 A 지역 인구의 0.5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엇이냐? A 지역 인구를 2알파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B 지역은 알파, 그 다음 D지역도 알파가 되겠죠. 이 상황에서 가중평균으로 풀어도 되고 선생님의 방식 0점 찾기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0점 찾기로 해볼까요? 4에서 5 빼주세요. 마이너스 1. 그 다음 7에서 5 빼고 그 다음 7에서 5 빼고 곱해줍니다. 그리고 더하면 0점 되죠. 즉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알파 여기에 플러스 2베타 플러스 2알파는 0이 됩니다. 사라지고 사라지고 얘만 이렇게 남았죠. 그러면 알파는 결국 베타가 된다. 이 얘기는 뭐야? C지역의
분모값, 즉 사람 수 알파 찾았으니 여기에 분자 비율 적용해서 분자값도 비교할 수 있는 문제죠. 그런데 선생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절대치 비율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중평균으로 풀거나 0점 찾기 같은 경우는 진짜 빠르죠. 근데 이거 없이도 이걸로 풀립니다. 그래서 실제 일부 실제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제 과탐에서 사탐으로 사탐론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수학도 잘하는데 전략적으로 사회문화를 선택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쉬운 거야. 굳이 가중평균 배우지도 않아도, 그 다음 굳이 무슨 벤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아니면 0점 찾기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절대치와 비율로 다 풀립니다. 이것도 절대치와 비율로 풀 수 있어요. 어디 한번 볼까요? 우리 아까 이게 2알파였잖아. 여기 알파, 얘는 베타였죠. 그 다음 여기 알파였잖아. 그럼 얘 더하면 다 어떻게 되죠? 4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요렇게 더한 게 4알파잖아.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즉, 요 분자값들의 합도 결국은 얘가 된다는 얘기야. 이거 선생님이 원래 이 0점 찾기의 가장 기본부터 시작을 할 때 킬러마스터에 넣어놨어요. 즉, 바로 분자값으로 찾는 방식. A지역, B지역, C지역, D지역의 공공부조 수급자 수, 결국 전체 공공부조 수급자 수가 되기 때문에 얘네도 곱해지면 결국 다 똑같이 돼. 그래서 이 형태로 그대로 풀 수 있죠. 원래대로라면 A지역 같은 경우 여기가 2알파니까 2알파 곱하기 100분의 4. 얘는 알파니까 얘는 알파 곱하기 100분의 3이지만 귀찮으니까 우리 100을 다 제거하고 얘네들만 이렇게 곱해가지고 우리 그냥 이렇게 8알파, 여기에서 3알파, 7베타, 그리고 7알파. 그러면 여기가 아까 4알파 플러스 베타였으니 이렇게 곱해서 5, 4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해서 풀어줘도 결국은 알파는 베타가 나옵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이게 메리트가 있느냐라면 그렇진 않죠. 근데 시간 상관없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절대치와 비율이 그 근간이기 때문에 이 형태로만 접근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나도 다 풀립니다. 왜냐? 이건 풀이 유형이잖아요. 근데 풀이 유형 그 안에 결국 무엇을 묻는지에 대한 수치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 몇몇 아이들은 얘기하죠. 야, 무슨 사탐을 갔는데 사회문화 뭐 표분석까지 해. 일부 친구들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 굳이 다른 유형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런 친구들조차도 풀이 유형을 알고 가는 게 좋다. 왜? 안정적으로 30분 내에 편안하게 답을 맞을 수 있으려면 빠르게 푸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자, 이 보기들 결국은 다 따지고 보면 다 절대치 비율이야. D지역의 수급자 수 절대치죠. 분자값, A지역의 수급자 수.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다 수급자 수들 결국은 다 절대치, 분모값, 분자값 묻는 거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마지막 거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 대비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라고 해가지고 이걸 따져줘야 돼. 이거는 아까 여기 위에서도 선생님이 한 말이 있어요. 결국 모든 표분석은 스스로 비율 찾아 비교하는 것이다. 알파 대비 베타, 알파분의 베타 쓰고 x 대비 y라고 하면 x분의 y 써서 분모값, 분자값 설정해서 비율 비교해주는 것도 보기에 나온다. 이거 벗어나는 거 없죠. 즉, 이 5번 보기도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선생님이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준비를 딱 끝내놨는데 2시간 전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저번에 댓글에서 걱정하면서 말씀드렸던 채점 문항 퍼즐은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또 도표 문항에 대해서 공통점, 차이점, 기반, 큰, 비교, 예조 이런 개념 문항. 개념 배울 때 명확한 평가하는 워딩에 맞춰 기준을 세워 나눠놓지 않으면 문제 제시문이 살짝 애매하게 주어졌을 때 둘 중 어떤 이론을 뜻하는지 오판하여 틀리게 되는 걸 선배들은 사무는 의문사가 많다고 하시는 걸까요? 라는 겁니다. 이건 개념도 물어봤더라고요. 이건 독해형입니다. 아이들은 어떤 단어만 가지고 문제를 풀고 싶어 해요. 왜 그러냐? 그게 효율적이거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문맥 자체를 봐야 되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에 사회구조라는 말이 나왔어. 그러면 사회구조. A에도 사회구조가 나왔고 B가 사회구조 나왔다고 치자. 각각 어떤 이론인지 몰라요. 왜? 사회구조를 경시한다 라고 한다면 얘는 상상론일 겁니다. 하지만 사회구조를 중시한다 라고 하면 거시적 관점으로 기능 또는 갈등이 되겠죠. 이게 제시문이 살짝 애매하게가 아니야. 아이들은 본인 스스로 빨리 문제를 푸는 걸 좋아하고 이것이 효율적이다 보니까 이런 단어들만 보고 날아든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맥락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의식에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이걸 실수를 했었을 때 아이들은 의문사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엄청 강조했고 선생님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알 거예요. 선생님이 몇 년 전부터
이거 독해형이 요즘에 엄청 중요시 다뤄지고 있으니까 이거 단어만 들고 날아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 또한 내가 이런 부분에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잘 읽어주면 정확하게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사회문화는 선생님이 커리큘럼 소개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미 정형화된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연습하고 가면 성적이 나옵니다. 선생님이 시대인재 재종반도 하잖아요. 재종반 아이들 올해 사회문화 진짜 잘 봤거든. 대충 친구들 얘기를 막 해줘요. 선생님 찾아와서도. 선생님한테는 다 모든 아이들이 연락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자기 주변에 대부분 다 1등급이라는 거죠. 왜? 정형화된 시험 문제, 그거를 준비해 갔기 때문입니다. 다만 생활관리는 좀 달랐죠. 국어 독해형 같은 이런 문제가 강조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식형으로 많이 공부한 친구들도 오히려 실수의 형태로서, 이게 실수라고 말하기엔 너무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본인이 잘못 읽은 거야. 그리고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해. 그런데 그에 비해서 사회문화는 이렇게 완전히 구조가 되어 있고 정형화된 문제들이 이미 몇 년째 나오고 있다. 준비하고 가면 만점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이 학생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사회문화 표분석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문화에서 이렇게 개념 문제에서 의문사가 많다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질문에 답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